안녕하세요. DJ 유리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사연 들어주시는 여러분, 우선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네요. 저는 이제 곧 50을 바라보는 40대 후반 주부입니다. 특별한 능력은 없고 지금까지 애 둘 낳아서 하나는 성인, 하나는 고등학생까지 잘 키워온 그런 평범한 주부죠. 뭐 요즘은 시집살이도 없다, 오히려 시부모가 며느리랑 같이 살기 싫어하는 시대다, 많이들 주변에서 말하고 다니더라고요. 하지만 그건 아마도 저보다 더 어린 사람들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까지 당한 게 있으니 말이에요. 50대 넘으신 청자님들은 제 이야기가 무슨 말을 의미하는지 잘 알 거라 생각합니다. 다들 경험해 보셨을 테니까 말이에요. 솔직하게 제가 시모에게만 시집살이 당했다 했으면 이런 곳에 사연 보내겠단 마음도 안 들었을 겁니다. 누구나 겪는 시집살이 힘들다 투정 부리는 것밖에 안 되니 말이에요. 하지만 저는 제가 당한 게 너무 억울해서라도 남들에게 지금까지 당했던 일들 몽땅 다 털어놓고 싶었어요. 그만큼 너무나 억울했죠. 저는 시모한테만 시집살이를 당한 게 아니라 시댁 식구들 전부에게 당했으니 말입니다. 이야기에 앞서 남편이라는 사람의 가족 구성원에 대해 설명하자면, 남편은 시댁에서 장남인데 동생이 둘이나 있는 사람이었어요. 둘째가 시동생, 셋째가 신우. 둘 다 결혼을 어찌나 잘했는지 배우자 복이 넘친다는 말을 참 많이도 들었네요. 저희 부부가 지금의 집에 들어오게 되기 전에는 둘째도 셋째도 전부 잘 살고 있었죠. 남편은 그런 동생들을 항상 부러워하면서도 늘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산다 말하는 사람이었어요. 자기 동생들은 이렇게 보란듯이 잘 살고 있는데 저희 부부는 여전히 힘들게 살고 있었으니 말입니다. 그래서 돈이 필요한 일에 장남인 본인이 더 보태지 못해서 속상하다는 말을 참 많이 달고 살았죠. 우리가 어서 성공해서 동생들 몫까지 다 낼 수 있어야 할 텐데. 내 친구 형태 알지? 걔는 이번에 자기 아버지 장례 치르면서 자기가 돈 다 됐다 하더라고. 걔야 사업 크게 하는 친구니까 말이야. 그 말 듣는데 나는 그렇게 못했다는 게 어찌나 부끄럽던지. 이런 남편의 모습에 저희가 그렇게 찢어지게 가난한가 하는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남편은 저희가 못 산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저희 부부가 남들 평균만큼은 산다고 생각해요. 그 흔한 빚도 지금은 다 청산해서 0이고요. 오히려 이런 남편의 심성을 이용한 사람들이 저는 더 문제라고 생각했죠. 청자님들도 일단 지금까지의 제 이야기 들으며 생각해 보시면 저희 부부가 절대 못 사는 집이 아니란 생각이 드셨을 텐데요. 제가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하나 예시를 들어보자면 말이에요. 이전에 집안에 크게 돈 들어가는 일이 생길 때가 몇 번 있었어요. 가령 시아버지 묘지 이장하거나 시모 전셋집 마련해주는 이런 일들 말이에요. 원래는 마지들이 나서서 하는 일들이고 돈이 크게 들어가기 때문에 동생들보다 집안의 장손들이 나서서 돈을 더 대곤 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크게 돈이 들어가는 일이 생길 때마다 시동생이랑 신우가 오히려 저희보다 돈을 더 많이 내겠다 하는 겁니다. 그것도 저희 부부 얕보면서 말이에요. 형이 무슨 돈이 있어서 돈을 더 내? 요즘 장남이라고 어쩌고 둘째라서 어쩌고 이런 건 다 옛말이야. 누가 됐든 돈 많은 사람이 더 내는 거지. 형이 우리보다 돈 많아? 아니면 그 돈 넣어둬. 형 용돈으로라도 써야지. 맞아, 큰오빠. 오빠가 무슨 돈이 있다고 이걸 3등분해서 내자 말해? 그냥 우리 말 들어. 힘든 사람들 서로 돕고 살아야지. 돈은 우리가 오빠보다 더 차고 넘치니까. 큰오빠는 그냥 앞에서 대충 일이나 정리하라고. 아닌 말로 저희가 무리를 했다면
충분히 3등분해서 낼 수 있는 돈이었어요. 하지만 남편의 동생들이 남편을 아주 자기 밑으로 보면서 돈 없다고 오히려 의기양양한 모습으로 자기들은 돈 많다면서 으스대는데 정말 같은 가족이 이럴 수 있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시댁에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한술 더 뜨는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시모였습니다. 시모도 그런 착한 남편의 성정을 아주 고깝게 보곤 했죠. 자기 친자식이면서 말이에요. 남편에게 잔소리란 잔소리 다 하고 그 옆에서 저도 한 소리 들으며 괜한 시집살이도 했어야 했죠. 너무 화나고 짜증도 났지만 그때는 어쩔 수 없다는 생각으로 버티며 지냈어요. 그런 시대였으니 말이에요. 너는 장남이라는 애가 어찌 네 동생들만도 못해? 더 어린 애들한테 그렇게 돈 내라 등 떠밀면 기분이 좋든? 게다가 큰애 너도 너다. 돈을 못 내겠으면 집안일이라도 제대로 배워서 해야지. 넌 내 밑에서 한참을 배워야 사람이 쓸 수 있겠어. 안 되겠다. 내일부터 당장이라도 우리 집으로 출퇴근해라. 지금까지 내가 너무 방목하고 있었어. 이렇게 말하니 남편과 산 지 5년이 넘어 아이도 이제 초등학교 가는 시기에 시댁을 오가며 괜한 살림을 배워야 했습니다. 어이가 없지만 어쩌겠어요. 돈 없는 서러움을 이렇게 받나 보다 싶은 생각하며 버틸 수밖에요. 그런데 사람들 말이 틀린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졸부는 결국 졸부에 불과하다는 말 있죠? 그게 정말 사실이더라고요. 정말로 부자는 3대가 말아먹어도 잘 산다라는 말이 있지만 졸부는 한 번만 쫄딱 망해도 패가 망신이라고 말이에요. 그걸 제 눈앞에서 보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죠. 왜냐하면 시동생이랑 시누네가 동시에 집이 확 어려워지기 시작했거든요. 여기서 설명해야 하는 부분이 또 하나 생겼는데 바로 저희 시동생 시누네가 하는 일입니다. 시동생네는 장사를 하면서 돈을 번 사람들이었고 시누네는 부동산 투자를 하면서 돈을 벌던 사람이었죠. 둘 다 한순간의 운으로 돈을 잔뜩 번 케이스로 젊은 나이에 자수성가했다며 주변에서 아주 띄워주곤 했어요. 그러다가 이번에 왜 한국을 강타했던 코시국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둘 다 쫄딱 망하게 된 거예요. 물론 처음에는 남들처럼 둘 다 괜찮다 하면서 버텼어요. 언젠가는 끝난다면서 말이에요. 그런데 그 곳이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도 풀릴 생각을 하지 않자 결국에는 둘 다 빚더미에 앉게 되고 말았죠. TV나 뉴스에서 보던 일이 제 눈앞에서 일어난 거예요. 솔직히 남편을 업신여기던 둘이라지만 남편의 동생들이기도 했으니 마음이 썩 편치만은 않았죠. 왜냐하면 그 둘이 망하기 전에 남편에게 찾아와 하소연하듯이 자주 찾아왔거든요. 형 다니는 회사는 괜찮대? 나도 형처럼 그냥 회사나 다닐걸 무슨 자영업 하겠다고 나서서 아니 무슨 규제다 뭐다 하면서 밤에 장사도 못하게 하니 이게 말이 돼? 이렇게 장사 시간 줄여놓고 저녁에는 술 장사도 못하게 하니까 진짜 문을 여는 게 적자야 적자. 작은 오빠는 그래도 푼돈 나가잖아. 우리 남편은 집값 오른다 해서 강북에 새로 지은 상가 8개 정도 분양받았는데 작은 오빠 말처럼 요즘 장사 안 된다고 들어온 사람들도 다 나가서 전부 공실이야 공실. 한 달 이자만 2,500만 원이 넘게 나가고 있는데 무슨 수로 버텨 이걸. 진짜 너무 답답해서 미칠 지경이야. 그간 찾아주던 단골 손님도 다 끊기고 말이야. 너희 건물에 들어왔다던 사람들도 나 같은 사람이었으니 금방 나가고 안 들어오는 거겠지. 요즘 시기에 누가 창업하겠다 뛰어들겠어? 옆에서 둘의 이야기를 듣던 저는 솔직한 심정으로 이 둘이 이렇게 되는 것도 어찌 보면 당연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둘 다 투자거리면서 돈 쓸 생각만 했지 모을 생각은 전혀 하지도 않는 사람들이었거든요. 물론 어려운 저희 부부 도와준 건 지금도 너무 고맙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때문에
돈이란 말에 남편 눈치, 시모 눈치 보며 지내야 했던 전 속이 너무 답답했거든요. 남편은 자기 동생들한테 미안하다며 자기가 더 열심히 벌어야 하는데 하면서 자책하질 않나. 애들 눈에 그런 남편의 모습이 얼마나 안 좋게 비치겠어요. 그러니 제 속이 오죽 상할까요? 그런데 둘은 욜로족이라면서 자기 할 거 다 즐기고 사고 싶은 것은 다 사고 지내는 그런 사람들이었단 말이죠. 왜 요즘에는 젊은 사람들이 돈도 안 모으고 버는 족족 자기한테 쓰고 만다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말 많이들 하시잖아요. 남편의 동생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으니 여유 자금이라 모아둔 돈이 한 푼도 없던 건 당연한 결과였죠. 하지만 그렇다고 시동생 신우를 도울 만큼 저희 형편이 좋냐 하면 그건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남편은 그런 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꾸 둘을 우리가 도와줘야 한다며 저한테 말을 하는데 전 딱 잘라 안 된다 남편에게 말했죠. 솔직하게 누굴 도와줄 수 있는 처지도 아닌데 괜히 다시 빚을 내며 그 빚 갚아나가는 것도 싫었으니 말이에요. 여보, 애들 저렇게 힘들다고 난린데 우리라도 어떻게 도움 좀 줘야지. 쟤들이 여유로울 때 우릴 얼마나 많이 도와줬어. 지금이 바로 그 은혜 갚을 때야. 은혜? 여보, 당신은 어쩜 그렇게 자기 가족한테 마음이 넓어? 당신만 바라보고 있는 애들이랑 나는 생각도 안 해? 솔직하게 말해서 나 아가씨랑 서방님한테 돈 빌려주는 거 맞득잖아. 그렇잖아. 당신을 그렇게 업신여기면서 자기 돈 많다고 자랑할 땐 언제고. 애들이 그냥 아직 철이 없어서 그런 거지. 솔직하게 우리 힘들 때 쟤들 도움 없었으면 지금 빚 내는 것만큼 그때 또 빚을 냈어야 했을 거라고. 그런데 어떻게 가족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가만히 있을 수 있어? 그걸 말이라고 해? 그리고 어디 들어간 돈이 당신 돈만 있어? 나도 애들 뒷바라지하면서 열심히 모았던 돈이야. 그런 소중한 돈으로 당신 가족들 당장 돕자고? 난 못해. 우리 살기도 빠듯한 와중에 무슨 남을 도와. 우리가 무슨 대단한 부자라도 되는 줄 알아? 정확히 돕고 싶어도 못 도와주니까 당신 그렇게 알고 동생들한테 못 박아. 도와주자는 남편 말에 우리 주머니 사정도 지금 넉넉지 않은데 도와줄 형편은 안 된다 말했죠. 물론 저도 사람인지라 가족이 힘들어하는 걸 그냥 눈 감긴 싫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살 사람은 살아야 하지 않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남편에게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말한 거죠. 남편은 자기 말이 씨알도 안 먹히니 이제는 심호까지 대동해서 제 앞에 와서 이제는 명령조가 되어 이야기를 하더군요. 넌 어찌 사람이 그렇게 혼자만 알아? 내 첫째한테 다 들었다. 지금 나 살고 있는 전셋집이라도 빼서 내가 원룸으로 이사를 갈 테니 그 돈은 우리 둘째랑 셋째한테 주자. 너희도 괜찮지? 어머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어디 거기에 들어간 돈이 아가씨랑 서방님 돈만 있는 줄 아세요? 거기 저희 돈도 많이 들어가 있는 곳이에요. 그걸 저희한테 지금 포기하라 말하시는 건가요? 다 늙은 시어미가 이렇게까지 나오면 그 성질머리 한 번이라도 좀 죽여라. 너희가 준 돈도 있지만 어차피 걔들이 너희보다 지금까지 더 많이 준 것도 사실이잖아. 그리고 그렇게 억울하면 걔들이 너희보다 더 냈던 돈들도 이제 다 토해내라. 그게 네가 말하는 정당한 처사 아니냐? 엄마 말이 맞아. 당신 내가 볼 때 너무하는 거야. 저번에 했던 말은 그냥 우리 애들 걱정했다 셈치고 내가 눈 감을 테니까 오늘 당장 가서 대출 받아서 애들 도와줘. 이렇게 나이 든 분을 계속 울게 만들 거야? 콧물까지 흘리며 울고불고 하면서 둘째야 미안하다, 막내야 미안하다, 엉엉하는 시모. 남편은 그런 시모를 이해해달란 식으로 말하는데 저는 그게 너무 속상했어요. 저희 힘들 때는 그렇게 타박하고는 저희가 쟤들보다 열심히 안 살아 그렇다 했던 양반이 이제는 저희 부부가 지금까지 모았던 돈마저 내놓으라 하는데 제가 미치지 않고는 절대 줄 수 없다는 생각을 했죠. 당신 해도 정말 너무한다.
나 어머님이 돈 핑계로 괜한 시집살이 시킬 때도 가만히 아무 말 없이 봤던 사람이야.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시댁에 뭘 그렇게 못해준 게 있어? 오히려 아가씨나 서방님이나 둘 다 돈만 대줬지. 어머님 옆에서 한 번이라도 돌본 적이라도 있었어? 지금 당신 편이 누군지 확실히 깨달아야 돼. 그래서 지금 애들 도울 돈 못 주겠다 이 말이야? 내가 저런 것도 맏며느리라고 봤어. 아이고 내 신세야. 우리 둘째랑 막내 안타까워서 어째. 저런 애를 믿고 내가 장남 장가까지 보냈으니. 정말 당신 1억이야? 다 늙은 노인 하나 잡기 전에 당장 도와드리겠다 말해. 솔직하게 지금까지 잘 살았던 것도 내 덕분이면서 지금 우리 집 어려운 거 하나 못 도와주겠다 그리 버티는 거 창피하지도 않아? 그래, 나 안 창피해. 정말 너무한 사람은 당신이야. 우리 힘들 때 어디 당신 형제들이 돈이라도 준 적 있어? 힘들다 말하니까 당신 능력 모자란 탓, 나 능력 모자란 탓하면서 속이나 팍팍 긁어댔지. 난 그런 사람들한테 힘들게 번 우리 돈 절대 못 빌려줘. 알겠어? 명령조로 말하던 남편이었지만 이런 제 완강한 모습에 혀를 내두르며 어떻게 하진 못했습니다. 제 이런 태도를 보며 젊은 사람들은 돈 좀 빌려줄 수도 있지 하는 말 하실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가정을, 그것도 아이 둘을 가진 부모가 되면 어떤 때는 더 냉정하게 굴어야 하는 시기가 있다는 것만 좀 알아주셨으면 해요. 아무튼 다시 제 이야기로 돌아오자면 시댁이 이렇게 한참 우울하면서 침체기를 맞은 것 마냥 암울했을 때 항상 모두가 힘든 일을 겪는 것은 아니더군요. 저희 부부에겐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지 뭐예요. 하늘이 이제서야 저희를 돕는 것인지 그간 시댁 사람들 모두가 신청해도 분양되지 않았던 신축 아파트 분양에 덜컥 저희 부부가 당첨이 된 거예요. 그것도 시댁 사람들 모두를 통틀어 최초로 말이죠. 그 어렵다는 확률을 뚫고 성공해서 그날만큼은 냉랭했던 남편과 제 사이도 누그러진 듯이 서로 얼싸안고 좋아했네요. 저희 부부는 너무 기뻐서 그대로 시댁으로 달려가 이런 사실을 시모에게도 알렸는데 오히려 그런 저희 부부의 모습을 보면서 궁시렁궁시렁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내용을 들으면서 정말 어이가 없었죠. 아니, 지금 이렇게 어려운 시국에 그거 아파트 분양 하나 덜컥 받았다고 그걸 그대로 들어가? 애들은 힘들다 곡소리를 하는데 지들은 무슨 복이 있어서 저런 거 당첨도 되고 그런데? 게다가 그거 당첨된 소식 하나에 둘이서 이렇게 헐레벌떡 뛰어올 일이냐 이게? 엄마, 왜 그러세요? 이 사람이랑 제가 신축 아파트 분양 엄청 기다린 거 다 아시면서. 저희도 열심히 노력해서 당첨된 건데 좋은 말이라도 좀 해주시지. 지금 내가 좋은 말이 입에서 나오게 생겼어? 너는 장남이라는 놈이 네 동생들 사는 꼬라지 좀 봐. 애들 얼마나 힘들면 피죽도 못 먹은 사람처럼 말라가지고 아주 이 엄마 속이 타들어간다. 그런데 너는 애처럼 아파트 당첨돼서 좋다고 달려오질 않나. 남편과 시모가 투닥거리면서 서로 티격태격 싸우는데 저는 둘이서 그러거나 말았거나 너무 기쁜 마음에 들어가는 날짜 확인은 물론 잔금까지 어떻게 마련했는지 이야기하기 바빴죠. 때마침 시동생과 신우도 왔으니 그간 당했던 것 그대로 갚아주고 싶었기도 했고요. 저희가 정말 이번 잔금도 어렵게 마련했거든요. 이전에 둘이서 모은 돈에다가 겨우 대출까지 껴서 잔금 마련했는데 진짜 잔금 치르러 갈 때까지 그 계약서 앞에 도장 찍기 전까지 어찌나 가슴이 두근거리든지 이 나이에 제 집 마련해서 너무 벅찬 거 있죠. 제가 어떻게 대출 마련하느라 힘들었는지 막 설명하면서 웃으며 이야기를 하니 이제는 둘째 시동생, 셋째 신우까지 시모처럼 툴툴대기 시작하더군요. 마치 제 이야기가 달갑지 않다는 듯이 말이에요. 형수는 아주 기분이 좋은가 봐요? 우리 힘들다 할 때는 거들떠보지도 않았으면서 그놈의 아파트 하나 당첨됐다고 거기 들어간다 대출까지 받았다고요? 그 대출 진작에 저희한테 내줬으면
우리가 이 지경까지 되지도 않았을 텐데. 형수가 우리 형한테 절대 안 된다고 결사반대하셨다면서요? 작은 오빠, 말 잘했어. 맞아. 우리가 힘들다 도와달라 했을 때는 그렇게 냉랭하게 굴었으면서 언니가 그때 대출만 받아서 우리 도와줬으면 정말 우리 이 지경까지는 안 왔을 거 아니야. 지금이라도 그 당첨 물리고 대출금 우리한테 주면 안 돼요? 저희 너무 힘들다고요. 이런 둘의 반응에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이 둘이 집안 큰일이 생길 때만 돈을 더 보태줬을 뿐이지 자잘하게 돈 들어가는 구석에는 전혀 손 하나 까딱한 적이 없었단 말이에요. 게다가 오히려 자기들은 시댁에서 멀리서 사니까 명절도 도와줄 수 없다, 시부 살아계실 때 병간호 하루도 할 수 없다 했던 사람이 이 둘이었고 이런 일들은 전부 남편 아니면 제가 도맡아서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런 말을 둘에게서 들으니 아주 복장이 터져 오늘 날 잡았다 싶어 개판으로 싸우자 싶었죠. 더 이상 저도 이 집구석에서 이런 말을 듣고 살 수 없다 싶었으니 말이에요. 솔직하게 아가씨나 서방님 두 분이 저희한테 그런 말할 수 있는 처지긴 한가? 당신들이 지금까지 우리한테 했던 말들이나 한번 생각해봐. 그깟 돈 조금 더 냈다고 하는 게 뭐 그리 잘나서 우리한테 그랬어? 결국 어머님이 얻었던 집 되판 돈 둘이서 다 나눠 가졌으면 된 거 아니야? 형수는 사업 안 해봐서 잘 모르죠? 엄마가 준 돈은 겨우 푼돈입니다. 그 푼돈으로 뭘 할 수 있다고 그러는지 저는 당최 모르겠네요. 그리고 자기가 능력 없는 탓을 왜 저희 탓으로 돌립니까? 누가 그렇게 능력 없이 살라고 했나? 정말 참으려고 해도 너무하네. 당신들이 사람이긴 해? 5년 전에 우리 그렇게 어렵다 했을 때 솔직하게 거들떠 본 적이라도 있어? 한 번이라도 도와준 적이나 있었냐고. 남편이랑 나 애들 데리고 바닥에 나앉게 생겼을 때도 도와주지 않던 인사들이 어디서 큰 소리를 쳐? 큰 소리는 지금 형수님이 치고 있고요. 저희도 할 만큼은 했습니다. 그때 아버지 장례식 비용 그래서 저랑 막내가 더 많이 냈잖아요. 그러면 된 거 아닌가요? 왜 지나간 일로 사람을 공격하고 그런데? 어처구니가 없었죠. 장례식 날 비용은 솔직하게 저희 손님들이 더 많이 와서 많고 적음을 따지자면 저희가 훨씬 많이 낸 거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소한 부분들은 다 빼놓고 낸 돈만 지금 이야기를 하니 답답하기도 했죠. 이렇게 어린 사람들이었나 싶은 생각도 들었고요. 참나, 누군 힘들어 죽겠는데 앞에서 자랑질하니까 우리가 오죽이나 속이 답답했으면 이런 말을 하겠어요. 그리고 잘 사는 게 그렇게 부러웠으면 작은 형님 말처럼 제대로 된 삶을 살았어야지. 왜 우리한테 이렇게 난리를 피우시는지 모르겠네요. 그냥 저한테 직접 건물 한 채라도 달라 싹싹 빌어보지 그랬어요. 제가 언제 그깟 건물 가지고 싶다고 했어? 어이가 없네. 이런 식으로 맨날 무시하던 사람들을 우리가 왜 도와줘야 하는데? 어머님도 그렇다. 얘네들이 돈 그거 하나 더 많이 줬다고 대접해주고 우리 남편한테는 동생들보다 못한 자식이라면서 내리깔 때는 언제고. 입이 있으면 지금 그때 했던 말 다시 한번 해보세요. 시동생과 신우는 부부끼리 아주 합세해서 저한테 뭐라 하는데 멍청한 남편 놈은 거기다 대고 저한테 오히려 참으라며 쟤들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러겠냐 말리는데 속에서 천불이 올라오더군요. 당신 너무 열 올리는 거 아니야? 애들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렇게 하소연하겠어. 그냥 당신이 참고 넘겨. 당신은 사람이 멍청한 거야? 아니면 착해 빠진 거야? 저런 말을 듣고도 당신은 화가 안 나? 보는 내가 답답해 죽겠어. 저는 그렇게 시댁에서 한바탕 한 이후 시댁과 연락을 잘 안 하기 시작했죠. 당연했습니다. 괜히 서로 말문텄다가 욕만 듣고 안 좋은 소리나 해대고 그럴 바에는 그냥 연락을 안 하고 살자 싶었으니 말이에요. 이런 일이 있었지만 저희 집은 어쨌든 이사는 잘 진행했습니다. 입주 청소에 이삿짐까지 정리하는데 너무 바빠서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들었죠. 어느 정도 잘 정리가 된 것 같아서 이제 집들이를 하려고 누굴 초대할까 생각하고 있는데 제 곁으로
슬쩍 다가온 남편이 옆에 앉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번에 애들이랑 엄마 초대해서 집들이 하면 어때? 저번에 그런 일도 있고 하니까 우리가 먼저 우리 집 식구들 초대해서 집들이 하는 거지. 서로 맺힌 것들도 풀 겸 괜히 안 좋았던 분위기 다시 한번 살릴 겸. 당신 정말 미쳤어? 당신은 당신 가족들한테 그런 말을 듣게 만들고도 내 앞에서 뻔뻔스럽게 그 사람들 초대하자는 말이 나와? 애들이 들을까 무서워서 난 당신 식구들 초대하기 싫어. 정하고 싶거든 나 없을 때 하든가. 하루는 이렇게 제 성격에 못 이겨 남편도 포기하나 싶었는데 제 친구들이 한번 집들이 오고 난 뒤로는 계속 또 시댁 식구들 초대해서 집들이 하자 옆에서 바람을 넣으려 하더군요. 이번에 당신 친구들이랑 같이 집들이 하면서 너무 분위기 좋지 않았어? 집들이가 이런 역할이 있는 줄 집생긴이 처음 알았네. 그러니까 이왕 우리 가족들도 다시 한번 불러서 분위기 띄워보자. 응? 집들이 하나로 서로 얽힌 거 풀면 얼마나 좋아. 내 면도 살고. 그러니 나 한번 봐서라도 이번에 집들이 같이 하자. 응? 지금까지 함께 살아오면서 남편의 이렇게 약한 모습 처음이었죠. 그래서 그래 남편 기 한번 세워주자 싶은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때 절대 제 마음을 움직여선 안 됐는데 말이에요. 하여튼 잘못된 저의 선택으로 남편이 시댁 인간들을 불러서 집들이를 하게 되었죠. 그런데 역시나 이 인간들 사람이 못 되더군요. 집들이라는 걸 아는지 모르는지 한 번만 오면 되는 일을 무려 한 달에 걸쳐서 집들이 하자며 매번 저희 집에 찾아오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시모는 이렇게 말하는데 제 복장이 터져 죽는 줄 알았습니다. 정말로. 얘야? 무려 신축 아파트를 자가로 들어왔으면 한 달 동안 잔치라도 벌여야 하는 것 아니냐? 옛날엔 잔치하면 동네 사람 다 부르고 그랬는데 요즘은 정말 애들이 정이 없다니까. 게다가 너희처럼 분양 당첨되는 게 하늘의 별 따기라며? 그런데도 이렇게 배포가 작아서야. 어머님, 이렇게 계속 찾아오시면 저는 물론이고 저희 둘째 공부에 방해됩니다. 저희 애 이번에 수능 치는 어머님 손주예요. 그런 손주 앞길 망치고 싶으세요? 공부는 무슨 얼어 죽을 공부. 너희 둘 사이에서 퍽이나 공부 잘하는 자식 나왔겠다. 손주 그놈은 이렇게 제 할미가 왔는데도 인사 한번 안 하는 게 도대체 넌 자식 교육을 어떻게 시킨 거니? 자기 승질머리처럼 아주 애들을 다 버려놨어. 처음 일주일은 그래 참았습니다. 솔직히 이 남자랑 결혼했고 지금까지 아이 둘 키우면서 같이 산 정도 있고 했으니 말이에요. 미운 정도 정이라고 최대한 참으려고 노력했죠. 거기에 남편이 뒤로 저한테 나도 동생들 돈 많은 거 자랑했을 때처럼 생색 한번 내고 싶다 하는 말도 있었으니 제가 참아야죠. 그런데 말이죠. 한 달이 다 되어가는 이 상황에 더 이상은 이 인간들 못 참아주겠다 싶어 저는 문도 안 열어주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를 막는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남편이었죠. 당신 왜 그래? 정말 내 마음 몰라서 그러는 거야? 얘네들이 예전에 우리 얼마나 무시했어. 지금이라도 이렇게 불러서 우리 신축 자가에서 산다 과시라도 해야 애들이 앞으로 나 무시하지 않지 않겠어? 그래도 해도 너무하지 않아? 이게 며칠째야. 당신은 내가 고생하는 건 눈에 보이지도 않지? 그리고 우리 막내 수능 공부에 방해되는 건? 이렇게 매번 올 때마다 빈손으로 와서 뭐 해달라 말하는데 그걸 내가 가만히 듣고 있어야 해? 왜 내가 그걸 참아야 하는데? 당신은 그게 그렇게도 불만이야? 내 가족인데 그거 하나 못 해주냐고. 당신이 이런 사람인지도 모르고 결혼한 내가 바보지. 네가 그렇게 속이 좁으니 우리 가족이 너를 두고 계속 나도 욕하는 것이 아니야. 어떻게 그런 말을 해? 그리고 그게 내 잘못이야? 처음부터 당신이 당신 동생들이 당신 업신여길 때부터 제대로 처신만 했어도 될 것을
본인이 잘못된 방향으로 엇나가 놓고 왜 나를 핑계를 대? 솔직히 우리가 이렇게 사이 틀어진 것도 어떻게 보면 다 당신 가족들 탓 아니야? 남편과 대판 싸우기도 했지만 시댁 식구들은 여전히 한 달을 채워가며 집들이를 핑계로 저희 아파트를 찾아왔죠. 제 분노는 한 달을 딱 채우던 그날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애들한테는 잠시 제 친정에 가 있으라 말을 전한 상태였죠. 그렇게 그날도 시댁 식구들 모두가 하룻밤 자고 가겠다 선언하는데 전 이날을 기점으로 남편과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지금 제가 할 이야기를 들으시면 모두가 제 마음 같았을걸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었을 때는 남편이 그래도 괜찮은 사람처럼 보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네요. 착하고 소심하지만 그래도 자가 마련하고 어떻게 잘 살도록 가정도 꾸리고 있는 상황이었으니 말이에요. 그런데 알고 보니 이렇게 쓰레기 같은 놈이 없었더라고요. 뒤로 무슨 짓을 꾸몄는지 지금부터 말해줄 테니 정말로 이놈이 좋은 놈인지 한번 판단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한 달이 되던 날 마지막 잔치라 생각하고 제가 시댁 식구들에게 이제 그만 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던졌습니다. 저도 참기 싫었으니까요. 요즘 세상에 집들이를 누가 한 달씩 해요? 내일부터는 절대 이 집에 발도 들이지 마세요. 어머님 말처럼 옛날에 잔치할 때나 이런 식으로 했지. 오늘 이후로 어머님이고 아가씨고 서방님이고 두 번 다시 내 집에 발도 못 대게 할 거니 그렇게 아세요. 그리고 시댁 식구만 가족이야? 나도 우리 집 식구들 불러 집들이 할 겁니다. 흥분에 겨운 제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시모가 먹고 있던 밥그릇을 바닥으로 내동댕이 치더니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 말하더군요. 친정은 무슨 얼어 죽을 놈의 친정? 우리 아들이 힘들게 이 집 마련했는데 너네 친정이라는 곳은 어디 도움이라도 줬냐? 오롯이 아들 녀석이 번 돈으로 장만한 곳 아니냐? 아무튼 우리 아들 힘드니까 너네 친정 부를 생각은 꿈에도 하지 마라. 이에 질세라 남편의 동생도 시모를 따라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정말 형수님은 이기적이시군요. 형이 이렇게 힘들게 모은 돈으로 집까지 사줬으면 조용히 집에서 살림이나 차리면서 지내면 될 것을 자기 가족 하나 더 챙기려고 안달이네. 아주 욕심쟁이 나셨어. 내 말이. 둘째, 말 잘했다. 어디 땅 한번 파봐라. 100원이 나오는지. 어디 돈 아낄 줄 모르고 자기 가족 맛있는 건 먹이겠다. 우리 아들 돈까지 끌어다 쓸 생각을 해. 진작 얘 욕심 내가 알아봤다. 둘째, 막내 힘들 때 도와주기 싫다 빽빽 소리나 지르고 말이야. 전 이런 둘의 말에 어이가 없더군요. 이 집 누가 보면 남편 혼자 마련했다 하겠어요? 여기서 정확히 하죠. 이 집에 대출금 마련한 사람도 저고요. 지금 이 나이까지 애 키워가며 열심히 움직여 돈도 벌었던 사람이 접니다. 그런데 이런 대접을 한다고요? 정말 어이가 없네요. 제가 씩씩거리면서 말을 하자 술 기운이 잔뜩 올라온 신우가 거기서 제가 지금까지 상상도 못했던 말을 꺼내더군요. 맞아. 저 언니 돈 안 벌었으면 오빠가 우리한테 돈 줄 수 있었겠어? 능력 없어서 절대 못 줬을걸? 그나마 저 언니가 애살 있어서 밖에 나가서 돈이라도 몇 푼 가지고 오니까 오빠가 자기 돈 우리한테 전부 줄 수 있었던 거라고. 신우의 말에 순간 정적이 흐르더군요. 이건 뭔가 있다는 생각에 저는 얼른 신우에게 다시 되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아가씨, 우리 남편이 당신한테 돈을 줬어? 나한텐 이런 반구도 없이? 신우의 말에 제가 반응하자 남편이라는 놈은 귀까지 아주 새빨개지면서 당황하기 시작했죠. 그 모습을 보고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 남편이라는 놈이 저 몰래 아주 집안 살림까지 다 시댁으로 팔아 넘기려고 작정을 했단 걸 말이에요. 냉랭한 제 표정을 본 남편은 횡설수설하기 시작했죠. 얘가 술 취하더니 못하는 말이 없네. 자기 학생 때 일을 여기서 꺼내고 그래. 여보, 얘가 옛날 일 착각해서 말하나 보다. 내가 당신 몰래 움직일 수 있는 돈이 어디 있다고 그래. 일단
눈에 힘 좀 풀고, 응? 내 말 좀 들어봐. 저는 그런 남편을 무시하고 신우에게 가서 물었습니다. 남편에게 물어봤자 제가 제대로 된 답을 얻을 수 없으리란 확신이 들었거든요. 그러자 옆에서 시동생이 신우의 입을 막으며 더 이상 못 말하게 막더군요. 게다가 거기에 시모의 반응이 참 제 눈에는 웃겼습니다. 아가씨, 정말 저 사람이 당신한테 돈을 줬어요? 지금 보니까 다들 내 눈을 피하네? 여기서 내 남편 돈 안 받은 인간이 없다 이거지? 너는 대체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 가족끼리 서로 어려워서 돕고 살겠다는데. 그리고 네가 뭔데 우리 가족 일에 참견이야 참견은? 저는 시댁에서는 가족 취급도 못 받았던 모양입니다. 이쯤 되니 제 마음도 돌아서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제가 일어서서 방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제 모습을 취한 눈으로 보던 신우는 시동생의 손에 뿌리치고 당당하게 일어나더니 한마디 하더군요. 그래, 오빠가 우리 좀 도와줬다고 그게 뭐 큰일이라도 되나? 오빠 모아둔 돈 우리가 받았다 왜? 작은 오빠도 힘들고 나도 힘들어서 우리 집 장남한테 도움 좀 받겠다는데 언니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큰 소리예요? 전 그런 신우의 말에 남편을 보고 한 번 더 물었죠. 당신 분명 나한테는 모아둔 돈 없다고 그랬지? 그럼 우리 잔금 치를 때 모아둔 돈 없다고 나한테 대출까지 받으라 했던 건 전부 네 동생 뒤치다꺼리 하느라 그랬단 거라 이 말이지? 아, 그래서 얘들이 요즘 좀 사정이 나아 보였던 거구나. 어쩐지 시동생이랑 신우가 사정이 많이 좋아진 듯이 보였거든요. 예전에는 보세 옷도 벌벌 떨면서 5,000원, 10,000원 하는 것들 입고 다니던 애들인데 지금은 떡하니 브랜드 옷들 입고 있었으니 뭔가 이상하다 싶었죠. 아무튼 제 이런 행동에 남편도 마음을 단단히 먹었는지 한 소리 하기 시작했어요. 전 어디까지 하나 듣고 있었죠. 내가 언제까지 당신 허락받고 우리 집 도와줘야 해? 내가 장남인데 그거 하나 못 해줘서 당신 눈치 보면서 벌벌 떨어야 해?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지내야 하냐고! 시모는 그 옆에서 아주 자기 장남 기특하듯이 잘한다 하면서 쳐다보고 있는데 거기서 전 완전 뚜껑이 열리고 말았죠. 당신들은 잘 모르죠. 이 집 내 지분이 더 많이 들어간 거 말이에요. 지금이라도 당장 내 집에서 다 나가. 그리고 당신하고는 오늘부터 이혼이야. 그리고 그대로 방으로 들어가서 남편 짐을 대충 캐리어에 우겨 넣었죠. 그 다음 정말로 시댁 식구들 모두를 집에서 쫓아보내고 남편도 캐리어 안겨주고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남편은 한동안 문을 두드리며 문을 열라 했지만 술에 잔뜩 취한 시댁 식구들은 제대로 가누지도 못하는 몸을 해서 택시를 타고 각자 집으로 가는 모습을 전 집에서 끝까지 바라보고 있었죠. 다음날 저는 보란듯이 우리 친정 식구들 다 불러서 시댁 대접했듯이 똑같이 했어요. 시댁 식구들처럼 한 달 동안 서울살이 좀 하다 가라 붙잡았고 친정 식구들과 함께 재밌게 여기저기 구경하며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 같이 지냈죠.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겠더군요. 이렇게 친정 식구들이 집을 점령하고 있으니 남편이라는 놈은 한동안 집에 들어오지도 못했고요. 그러다 하루는 남편을 집에 오라 말했는데 그간 있었던 일을 가족들에게 다 털어놓은 뒤였죠. 내 이야기는 다 들었네. 자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자네는 은희랑 현이 보기 부끄럽지도 않나? 자기 자식이 떡하니 옆에서 보고 있는데 자기 처를 그렇게 업신여겨? 그러고도 자네가 가장이야? 내가 그래서 이놈이랑 결혼하는 거 반대했다고 그랬잖아. 어디서 되먹지도 못한 놈이 기어들어와서 남의 금쪽 같은 여동생 데려가나 했더니 그때 내가 말렸어야 했는데 어디 형만 잘못했겠어? 네, 저놈 식구들 눈 봤을 때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 안 그래도 능력 없는 놈이 내 동생 데려가겠다 해서 속이 답답했는데 야, 이런 놈이랑은 그냥 당장 이혼해. 당장이라도
남편에게 주먹이라도 휘두를 것 같은 제 오빠들이었지만 사실 폭력을 쓰는 사람들은 아니었기에 전 뒤에서 그 모습을 보며 뿌듯해하고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었지만 여전히 제 가족은 나를 위해주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행복한 기분도 들었죠. 그렇게 우리 가족들에게 한마디씩 들은 남편을 오빠들은 다시 밖으로 쫓아냈어요. 가족들 모습에 든든한 마음도 잠시 남편이 당한 일을 들었는지 시모도 씩씩거리며 얼굴 빨간 채로 찾아오는데 평소에는 무섭게 느껴졌던 그 얼굴도 지금 보니 다 늙은 노인 한 명이 제 성질 못 이겨서 씩씩거리는 모습으로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자기 식구들만 기가 세나? 제 친정 식구들도 할 말 다 한다 라는 심보로 저도 그때 당했던 것처럼 당하는 모습 구경만 하고 있었죠. 저기요, 우리 아가씨는 왜 건드렸어요? 시어머니면 시어머니답게 좀 행동을 하셨어야죠. 어른이 나이만 들었다고 다 어른인가? 어쩜 다 큰 어른이 어떻게 저희 아가씨보다 생각이 없으세요? 자기가 자식 잘못 키워놓고 왜 우리 아가씨 탓을 하셨냐고요. 동서, 그렇게 큰 소리 낼 것도 없어. 우리 어머님 같은 사람이 세상에 많은 줄 아니? 저기 저 사람은 그냥 사람이 안 돼도 한참 모자란 거야. 우리 아가씨만 불쌍하게 된 거지. 그것도 이제 이혼할 거니 다 해결될 테지만. 둘 다 아주 말 잘하는구나. 그래요, 사돈. 왜 찾아오셨죠? 내가 듣자 하니 우리 애는 당신 모자란 자식이랑 이혼하겠다 하는데 게다가 이 집 살 때 당신 아들이라는 놈은 돈 한 푼 대주지 않았다 하죠. 그런 집에 어딜 들어오려 그래? 당장 나가! 이런 일련의 상황을 다 지켜보던 사람이 또 있었으니 바로 저희 애들이었죠. 저는 솔직하게 이러한 어른들의 사정을 애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았는데 친정엄마는 애들도 알 건 알아야 한다면서 애들에게 지금까지의 일들을 설명해 주었다고 해요. 그러자 애들도 이대로 있을 수 없다면서 지금 제 앞에서 당당하게 자기 아빠에게 한마디 하겠다 하더군요. 아빠는 우릴 가족이라 생각한 거 맞아? 맨날 고모랑 삼촌만 챙기고 우리가 애라고 모를 거라 생각했어? 나도 이제 대학 들어갔고 현이도 고3이야. 우리도 알 거 다 알아. 엄마가 그동안 얼마나 희생하고 살았는지. 아빠, 이제 엄마랑 이혼한다면서요. 우린 엄마랑 같이 살 테니까 아빠는 할머니랑 같이 사세요. 그간 아빠 모습 보면서 실망 많이 했어요. 난 절대 아빠 같은 사람 되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 2번 다시 저희 찾아오지 마세요. 저는 이제라도 지긋지긋한 시댁 인간들에게 벗어나고 싶어 이혼 서류를 준비해서 내밀었고 마지막까지 제 돈으로 산 집만은 어떻게든 지키고자 노력했어요. 아이들과 함께 지낼 곳은 있어야 했으니 말이에요. 백방으로 승률이 좋다는 변호사를 찾아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서로 연구를 했는데 일단은 집을 구매했을 당시에 누가 더 많은 돈을 넣었는지 증거를 찾아보자 하더라고요. 다행히 이건 찾기가 쉬워서 쉽게 해결할 수 있었지만 나머지는 재산 분할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재산 분할로 들어가면 아무 증거 없이는 남편이 더 많은 재산을 가지게 될 수 있다고 하더군요. 지금까지 아무래도 가장으로서 책임진 부분들이 없지는 않았기에 상당 부분을 가져가게 될 수도 있다고요. 그래서 이건 조금 포기해야 하나 싶었던 그때 저를 도와준 사람들이 있었으니 그건 바로 저희 아이들이었어요. 아이들은 가족으로서 자신들이 아버지가 아버지의 노릇을 잘 못했다. 가장으로서 한 번도 아버지란 사람이 내 옆에 있다는 생각을 받은 적이 없다며 본인들의 속마음을 털어놓았죠. 이런 아이들의 진심 어린 마음이 재판장에서 판사님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마음에 조금 무거운 짐이 생긴 것 같았지만요. 애들이 우리 사이를 그렇게 보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에
눈물이 찔끔 맺혔거든요. 그래도 앞으로 더 잘해주면 되는 일이니 무슨 상관이냐 싶은 마음으로 일어섰던 것 같습니다. 결국 저는 이혼하면서 재산 분할로 딱 반반하게 되었어요. 반반이라면 적은 것 아니냐 하시겠지만 금액으로 따지자면 정말 많은 부분이었죠. 어쨌든 제가 중간에는 아이들 돌보느라 일을 하지 못했던 기간들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도 다 들어가 있는 거였으니 말이에요. 처음 많이 받지 못할 거라 말했던 변호사님도 이 정도면 아주 잘 받아낸 거라면서 저를 토닥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혼 소송은 재산 분할이 다가 아니었어요. 그동안 시모에게 당한 정신적 피해 보상으로 위자료까지 야무지게 받아낼 수 있었거든요. 제가 바보가 아닌지라 집들이 했을 때 시모가 저에게 했던 언사들이나 그런 부분들도 전부 녹음해 두었거든요. 거기에 아이들의 증언도 있었으니 남편은 제게 위자료를 줄 수밖에 없었죠. 정신적으로 제가 얼마나 피해를 봤는데 이 정도는 오히려 약하다는 생각도 들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재판장에서 꼴의 애들 아빠라고 집은 그대로 저에게 넘겨준다고 말을 먼저 꺼내더군요. 어차피 제 돈으로 마련했던 제 집이나 다름없던 곳인데 저한테 떨어지는 것은 당연하다는 생각을 했죠. 그 뒤로 애들한테도 종종 전 남편이란 놈은 연락했는데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 애들이 말해도 들은 채도 안 하고 계속 연락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알게 된 사실인데 전 남편 놈은 자기 형제들 도와준다고 꼴값 떨다가 오히려 자기가 빚더미에 앉아서 월세방도 겨우 얻어 산다고 하는 모양입니다. 자기 가족 그렇게 지극정성 아끼던 놈이니 자기 무덤 자기가 판 거죠 뭐. 아무튼 전 남편이 그랬거나 말았거나 전 우리 애들이랑 오붓하게 셋이서 행복하게 살 생각에 지금 아주 행복합니다. 경력 단절이라는 이유로 일자리 구할 수 있을까 했던 그런 걱정도 정부 지원 사업으로 해결할 수 있었고요. 지금은 생산직이지만 공장 다니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생활비도 벌고 애들이랑 잘 지내고 있네요. 아마 이렇게 나이 들고 자식들 다 키운 다음에 이혼하면 무슨 소용이냐 말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물론 여자 혼자서 이 세상 살아가는 거 어려울 수 있어요. 게다가 저도 압니다. 저처럼 아이 낳고 경력 단절로 일도 제대로 못 구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라도 참고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요. 저는 그런 분들에게 용기의 한마디 던지고 싶네요. 제 이야기를 듣고서 조금이라도 힘을 내서 그런 현실을 이겨내보자 말이에요. 긴 이야기였지만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변덕스러운 요즘 날씨에 감기 조심하시고 다들 건강하게 새로운 해를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열심히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할 테니 말이에요.